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엔 외국인 자금도 일부 유입되고 있고 장중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강하게 뛰어오른 코스닥은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 이어서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8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45.3% 증가했습니다. 8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대치는 22년 8월에 156억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55.4% 증가한 100억 달러로 집계돼 8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포인트 상승한 46.8%로 집계됐고 5월 초순 확정치 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34.8%, 베트남이 45.4%, 유럽연합이 57.2%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출은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0.2%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체 수출에서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상위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날 개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 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 등은 오는 10월엔 국가산단 입주 협약, 11월에서 12월엔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엔 인허가와 설계, 일부 부지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8년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즉시 팹 건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1차 완공을 목표로 호남 반도체 팹의 완공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핵심 인프라 전력 용수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ESS, 열 병합 및 LNG 발전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특히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지분 권리를 가진 투자 목적 회사가 일본 낸드플러시 메모리 합체 키옥시아 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키옥시아의 옛 모회사 도시바는 보유 지분을 기존 14.48%에서 지난 3일 기준 약 14.12%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 BCP 판게아 K맨2가 지분 14.19%를 보유해 도시바를 제치고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BCP 판게아 K맨2는 SK하이닉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키옥시아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현재 키옥시아의 지분 14.19%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K맨2의 의결권 사실상 전부를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였던 키옥시아 인수에 투자했고 당시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측이 더 높은 지분율을 허용하지 않는 한 2028년까지는 키옥시아의 의결권 지분을 15%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우리 시장도 투심이 가라앉은 채 출발했지만 우리 시장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준은 여전히 강력하고 투심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이번 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지 시장의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코스피가 계속 갈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 것이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많이 떨어져서 낙폭이 컸을 때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그런 시소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워낙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정반대죠.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하니까
오히려 코스닥 쪽에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그런 희소 게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뭔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지금 명확한 것에만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이 업종인데요. 자, 반도체가 지금 쉬어갈 때 다음 차기 주자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유망 업종으로 꼽히는 쪽이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레포트들도 쏟아졌는데 모든 것이 다 좋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분석, 시장의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멘트는 사실 우리가 올해 초나 반도체에서나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슷한 이런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ODM 업황이 정말 강하구나,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 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고요. 매출은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까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상회했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40% 가까이 증가한 좋은 영업이익, 순이익은 무려 거의 더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약간 하회했지만 그래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부 다 잘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라고 살펴봤더니 일단은 잉그루드랩이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의 법인이 있는 미국 쪽에서의 선크림, 이 선케어 관련된 제품들을 미국에서 잉그루드랩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역량, 이게 미국에서 실적의 받침이 돼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K-뷰티 브랜드들을 수주하면서 이것도 역시 실적 개선세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상위 고객사, 탑 상위 고객사들의 비중이 이제는 약간씩 줄어들면서 신규 인디 브랜드들이 역시 ODM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된 것도 실적 개선의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오창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수출도 잘 되고 인디 브랜드들의 생산, 주문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것을 충분히 감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충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앞으로의 실적도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에는 ODM 업황이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구조적으로 해외 쪽에서의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의 기반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또 다음 가이던스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취지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K-뷰티 업종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유독 강한 게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K-뷰티,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K-뷰티가 어떤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K-뷰티 수출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였죠.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수출이 더 좋을 거다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화장품은 어땠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2024년 정도에 수출이 좋았던 지표를 찍고 그 뒤로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또 좋은 수치의 수출 물량, 물론 짧은 기간 8월 1일부터 10일까지지만 강력한 수출의 증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관세 부담, 미국 쪽에서의 관세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026년 지난 상반기 때 수출이 매우 양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세 부담 크게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하반기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화장품 수출은 미국 쪽을 포함해서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도 좋은 실적인데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K뷰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을지 나라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이 나라별로 사실 뭐 이렇게 딱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수출액이 92%가 늘었고 영업 밀수 하루 평균으로 대비를 했을 때도 92%가 늘어났습니다. YOY 대비를 해서요. 자, 그런데 사실 중국 쪽은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쪽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미국의 수출이 YOY 대비해서 1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일본도 조금 늘어났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아래 수치를 보시면 영국입니다. 영국에도 17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일수를 감안을 해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영업일수 하루 평균으로 그럼 수출을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라는 걸 살펴봤을 때도 미국이 147%, 영국도 역시 170% 넘게 증가하는 수출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MOM,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영업일수를 계산을 해보면 8월 영업일수가 6일이었고요. 지난 7월에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업일수가 더 적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도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루 평균으로 지난달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수출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미국도 포함하고 유럽 쪽에도 지금 수출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K뷰티 정말 반도체 다음으로 주가가 잘 갈 수 있을, 물론 반도체만큼의 주가 상승률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상승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K뷰티가 이제는 3차 성장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과연 반도체 다음으로 K뷰티가 주가가 잘 갈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동안은 우리가 수급이 매우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레버리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확실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실적을 밑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고 있는데 그게 화장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수를 좋게 줄 수 있는 업종이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구조적 성장이 동시에 확보된 이 화장품 업종의 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뭐 중국에 매우 많이 치중되어 있었고 중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뚫어나가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유럽, 중남미, 중동 시장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뭐 폴란드나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유럽 시장이 왜 중요하냐? 뭐 가장 큰 화장품 마켓이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가 아마존에 집중되어 있어서 온라인 판매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은 조금은 더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 만약에 유럽에 좋은 수출과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유럽 쪽에서의 오프라인 매출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아마존 중심에서 이제는 오프라인 유통망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기초 화장품에 약간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뭐 미국 쪽의 선케어라든지 아니면 더마, 헤어, 바디케어, 뭐 색조 이런 쪽으로도 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역시 실적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 화장품 안에도 여러 분류들이 있잖아요. 브랜드가 있고 뭐 ODM 업체가 있고 뭐 그리고 기존의 대형 화장품 회사였던 종합 화장품 회사였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ODM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 브랜드가 많아지고 생산이 늘어나는 게 ODM에 그대로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 하면서 지금 요즘엔 기능성 화장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관심이 많잖아요. 이러면 연구개발, 인증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찾을 텐데 그것도 역시 ODM 쪽이 강하다. 결국에는 앞으로 대량 대응 가능이 가능한 ODM 업체, 화장품 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에 더해져서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보장된다. 그런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화장품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쭉 우상향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양극재 3사가 올해 2분기 나란히 흑자를 기록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적 회복 속도는 크게 엇갈렸다. LNF는 하이니켈 출하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 20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50% 넘게 급증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수요 부진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63% 감소하며 외형과 수익성 모두 후퇴했다. 하반기 양극재 시장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는 단연 LFP 양극재가 떠올랐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급성장하는 ESS 시장을 잡기 위해 LNF와 포스코 퓨처엠은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며 LFP 양산을 서둘렀다. 반면 하이니켈 3원계에 집중해온 에코프로비엠은 원재료 공급망 강화에 무게를 두며 LFP 대응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기차 수요 정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LFP 시장 선점 여부가 향후 기업들의 성적표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오늘도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업종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볼지 첫 번째 돈 되는 업종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코스닥을 주셨어요. 코스닥을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수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반발 매수세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는 아니면 코스닥이 쉬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자, 박근호 의원님, 이 코스닥 시장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사이좋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러게. 오늘 시장 흐름이 이제 코스피의 분봉과 코스닥의 분봉이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코스닥의 반등이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유입이 된 것은 사실이긴 하죠. 그 부분은 맞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이전처럼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장이 오면 이제 코스닥이 다시 어떤 소외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뭐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를 종목은 알아서 오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진 것뿐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데 코스닥 쪽이 그래도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각 섹터별로 시가총액 상위 한 종목씩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한번 좀 코스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뭐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닥 ETF, 아예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 많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업종별로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업종의 대표주들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네. 알테오젠을 먼저 볼 수밖에 바이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코스닥 시총 1위이자 바이오 시총 1위죠. 오늘 일단 뭐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죠. 이제 어제 알테오젠과 관련돼서 이제 블랙록 지분 5% 이상 공시가 되면서 나름대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블랙록이 일단 알테오젠 지분 5.03%인가 이제 갖고 있다고 지분 공시를 했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목적을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죠.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뭐 단순 투자로 일단은 공시가 됐어요. 만에 하나라도 뭐 일반 투자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경영 참여는 당연히 좀 아닐 거고 일반 투자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률이 조금 더 세게 나왔을 텐데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실적도 뭐 사실 좋죠. 이제 키트루다 관련된 부분이 판매가 이제 3배 이상 지금 급증을 해서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단계별로 혹은 이제 매출 성과에 따라서 받는 게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알테오젠 누적 기술 수출 12조 원을 기록을 했다는 것도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 한 획을 그은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실적을 뭐 사실 바이오는 실적이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중요하긴 한데 살펴보면 올해 이제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비교했을 때 매출은 한 37%, 영업이익은 21%, 순이익은 뭐 10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주가에 좀 차츰차츰 적용이 돼 나갈 거고 빨리 좀 적용이 돼서 이제 코스닥 분위기도 좀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배터리 쪽에서 1위인 이제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총 3위죠.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뭐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 성격이니까 유상증자 1조 2천억 이제 조금 니네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디테일하지 않은데라고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1조 2천억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규모는 일단 정정신고서 제출이 됐는데 정정신고서에 좀 의미 있는 부분 두 가지 살펴보면 뭐 의미 있다라고 해야 될까? 의미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긴 한데 네. 인도네시아 이제 니켈 재련소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북미 매출이 23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년 만에 95%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조금 뭐 안 좋은 부분이긴 하죠.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 미국 쪽은 이제 사실 많이 좀 힘들어졌고 유럽 내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NCA와 NCM 전용 라인을 동시에 이제 구축을 해서 NCA와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NCA와 NCM의 차이는 뭐냐면 NCA 이제 A는 이제 알루미늄이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NCM,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요즘 말로 망가니즈. 저희 때는 마그네슘. 일단 NCA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알루미늄을 좀 줄여서 마그네슘을 넣은 게 바로 NCM이죠. 요거 두 개를 일단은 더블 라인으로 구축을 해서 유럽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 그리고 바이오 쪽의 알테오젠 어쨌든 시총 상위 주들을
좀 담아볼 전략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업종을 어떤 걸 보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간 다운이 되더라도 코스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갔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 당연히 뭐 반도체 소부장이 반도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시가총액 1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모든 보고서를 혹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적으로 어떤 대표나 회장 이사의 뭐 대표이사님의 인터뷰를 보든 모든 포커스는 하반기에 맞춰져 있다. 이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전반기는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매출과 관련된 실적은 하반기에 집중이 될 것이다. 자, 그 부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쪽 이제 모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세계 모두 증착 장비 전문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ALG 장비 원자 증착에서 이 원자층이 뭐 잘한다라고 하는 일단 이 부분이 일단 납품이 되긴 됐죠. 전 세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밖에 못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만큼 써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인데 먼저 코스닥이랑 거래소 차트를 같이 합쳐놓은 걸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이 이제 거래소고 파란색이 코스닥인데 이게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 분봉 단위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정상은 아니고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그렇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로 돌아가서 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보통 10배거가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상승한 후에 일단 위쪽에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V자 반등하는 모습 이제 시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 아래 보시면은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쪽 수급 빠지면서 코스닥이 떨어진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소부장들도 나름대로 뭐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제일 원픽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결국에는 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업종 대표주,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시총 상위주들은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보고 한번 추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로는 코스닥 업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생각하는 박근호 의원님의 선택은 어떤 섹터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분기 실적 기대주입니다. 이제 뭐 2분기 실적은 이번 주에 거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잘 나오는 실적도 좋지만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업종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업종 어디라고 보세요, 위원님? 네.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 내놔도 하루 이벤트를 끝나고 나쁜 실적으로 내놔도 하루 이벤트를 끝날 거예요.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니까. 이제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이제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일단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선정을 했냐 하면 한 달 전에 시장에서의 어닝 추정치와 지금 현재 최근의 추정치 한 달 새의 추정치가 확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일단 반도체 쪽은 뭐 계속 좋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외의 섹터들을 봤을 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일단은 뭐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를 좀 선침해 보자라는 어떤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3분기 실적 기대주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워낙 변동이 심하고 뭔가 확실한 걸 원하고 숫자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의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해놔야 되겠죠. 자, 기대가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 보세요, 위원님은? 네. 첫 번째 일단 배터리 셀 쪽에서 삼성 SDI를 좀 삼성 준비를 해놨는데요. SDI. 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에는 258억이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3분기 영업 전망치가 9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뭐 3배 정도 높인 거죠, 실질적으로. 완전 급격하게 상향하는 어떤 전망치가 나왔는데 뭐 이게 사실 주가에 이렇게 아직 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네. 일단 뭐 ESS나 이제 배터리 캐즘이 뭐 전기차 캐즘이 감소하고 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삼성 SDI가 그동안에 각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ESS 이제 중앙계약 시장에서 중앙계약 시장은 뭐냐면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ESS 관련된 배터리가 필요할 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걸 계약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였었죠. 삼성 SDI가. 근데 1차에서 ESS 1차에서 압도적인 1위였었는데 2차에서 SK온한테 1위 자리를 뺏겼어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삼성 SDI가 다른 뭐 엔솔이나 뭐 SK온은 따로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삼성 로봇 RX 사업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정리를 하면 258억에서 952억으로 3배 이상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S-오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정유주 3사가 일단은 뭐 밤사이에 원유 가격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 좀 상승했다 약간 좀 숨이 죽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원유 가격 말고 원유 가격 전망 지수가 있어요. 근데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원유 가격 변동 지수, 전망 지수는 밤사이에 플랫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사이에 원유 올랐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바로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지수인데 일단 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지금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이익 전망치가 6,449억에서 두 배 좀 못 미치는 9,557억으로 48%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S-오일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체크를 하면 샤인 프로젝트죠. 울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가동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공장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오일에서 나프타, 에틸렌을 뽑아내는데 오일에서 나프타 안 거치고 바로 에틸렌 뽑아내는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 이제 CO2C라는 공정이죠. 이 공장이 유일하게 가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실적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 삼성 SDI, S-오일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주 3분기 실적 기대주 중에 제일 뭐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의원님? 전 대한항공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항공이요? 이게 유가가 이제 밤사이 하도 이게 등락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대한항공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나 상향됐는지 47%가 상향이 됐어요. 2분기 대비가 아니라 3분기에 과거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47% 상향됐다. 상당히 많이 상향된 거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일단 화물 같은 경우는 뭐 사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이 실적이 잘 나고 있는 거죠. 반도체. 화물 물량은 별로 안 늘었는데 화물로 인한 매출은 많이 늘었죠. 무슨 말이냐. 반도체는 무게가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화물 양은 별로 안 늘어났는데 화물과 관련된 매출량은 늘어났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가 기준은 매수가 오늘 이제 유가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전고치 부근보다 약간 높은 좀 나름대로 높게 잡았으나 32,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보다 약간 높은 26,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는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실적 시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을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3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박근호 위원이 선정해 주신 종목들 앞으로 잘 추적해보고 가이던스 또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니면은 정체되는지 낮아지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안녕.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 지수 모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강했지만 1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단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자세한 시장 상황, 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리마켓에서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약보합권에 시작을 했고요. 이내 하락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다가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매수세가 붙어가면서 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1.5% 오름세 6,39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시작을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을 했고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875선까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11시를 기점으로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이 크게 빠졌고요. 이 소보장,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85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를 기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300억 원대 매수세 보이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1,200억 원대 매수에 힘을 보탭니다. 반면 개인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2,400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새 수급 주체가 모두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00억 원대, 1,300억 원대 매도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에서 4,3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화장품입니다. 오늘 이 업종 전반이 좀 강하게 오른다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몇 안 되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0% 올랐고 영업이익이 39% 증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좋은 실적을 내면서 화장품주 전반에 오늘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11% 이상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10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파마 리서치가 의료기기 관련한 기업이죠. 화장품과 리쥬란 또 의료기기를 함께하는 기업인데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의료기기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1% 오름세 보이면서 4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녀공장 5%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18,000원 선, 한국콜마가 1.7% 오르면서 1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은 강보합권입니다. 24만 3천 원 선 지나갑니다. 화장품 종목들 현재 시세가 매우 좋은데요.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도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6% 급증하면서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장에 좋은 전망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특징 테마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프리마켓에서 밀렸습니다. 다만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 3%에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5.3%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을 회복해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 엇갈린 흐름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상승 전환하고 현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14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 안에서 주석 엔지니어링이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10% 넘게 오르면서 15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원익 IPS 4%, 이오테크닉스 2%대 오름세 보이면서 각각 10만 원 선, 36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종목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이데일리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위원님의 시선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오늘 뭐 최근에 로봇주들이 좋았다가 조금 쉬는데 그 중에서도 SPG가 유난히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다른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SPG는 좋네요.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네. 로봇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뭐 피지컬 AI다, 뭐 휴머노이드다, 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절 같은 역할을 해서 감속기 쪽 부분, 그쪽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와 또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뭐 참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시장의 약발은 좀 덜 먹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로봇이라는 뭐 미국에서는 중국의 로봇 규제라는 거, 우리는 또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그 피지컬 AI 구매 대폭 확대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생태계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발표들. 그러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아무래도 SPG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기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네. 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요. 숫자나 결산 뭐 실적으로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량한 로봇 관련 주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체리피킹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로봇 관련주들의 뭐 기본적으로 50% 이상 폭락하고 그 이하로도 더 내려가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번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SPG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올해도 예상되는 매출액이 3,742억 원으로 1.6% 정도 증가하지만 네. 영업이익은 226억 원으로 25.8%.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올해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그리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로봇과 관련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내년도 예상되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올해 2026년 추정 대비해서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SPG의 최대의 장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그동안에 연간 매출이라든가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뭐 다른 이 매출도 그렇고 또는 뭐 흑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SPG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단도 안정적으로 4천억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로봇 관련주들을 했을 때 우리가 ETF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SPG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단기 급락 이후에 빠르게 올라온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직전 고점 때 5월 달에 15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도 있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요 13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요 15만 원 이상이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도 12만 원을 넘어갔다가 13만 원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인사하고 잠시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은 이제 하단부 저 밑에 여러분들 뭐 순간적으로 6만 원도 장중에 갔었던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13만 원 또는 뭐 직전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요 10만 원에 대한 하방을 이제 잘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SPG는 지금 이 12만 원 넘어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10만 원 초반 자리에 오면은 다시 한번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공략할 만한 그러한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쭉 한번 가져가 보는 거고 아니면은 신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10만 원 근처로 오면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위원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이제 IPO 하고 그렇죠. 공모하고 지금 상장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우리나라 로봇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유니트리 지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는 거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창신 때는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는데 오히려 유니트리가 상장됨으로 해서 상당한 그 흥행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로봇과 관련된 성장세가 너무 폭발적이고 가파르니까 미국의 규제가 더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도 언제까지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소위 반도체 창신이 상장될 때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위축된 것보다는 네네.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저렇게 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또 다른 모멘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창신 때랑은 좀 다를 거다. 로봇은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네요.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엔 두 번째 종목, 위원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저도 앞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앵커 브리핑하면서 화장품주들도 요즘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수출도 잘 되고 이런 상황인데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다시 또 왕의 귀환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LG 생활건강이 이제 선두 주자였었고 뒤쫓아오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코스메카 코리아였죠.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유럽 시장 쪽이라든가 미주 시장 쪽에 진출하면서 거기서 폭발적 성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APR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단 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APR이 이제 시총 1위로 올랐고 APR을 다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와싱 상담을 했다고 그럴까요?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번 분기 실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좀 찾게 됐다. 네네.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킨케어라든가 선케어, 이 하이드로겔 영역 등에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어떤 수주 흐름이라든가 별도 법인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4월 달에 6만 원을 저점으로 했던 이 주식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이때만 해도 아무리 뭐 수출이 좋았다 그래도 사실 약간 소외됐던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7월 달 들어와서 7월 말에 그 시장이 폭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흐름이 연출됐습니까? 전혀 얘는 견조하네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증시에서 격언이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기에서부터 뭔가 의미가 있었다. 결국 이것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한 달 동안 박스 횡보를 해주면서 하방이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형성이 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급등의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종목들은
저점을 경신했거나 또는 최고가에서 아직도 30-40% 빠져 있는데 이거는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화장품 관련해서 코스메카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세가 훼손되지 않았죠. 다만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뭐 일부 이익 실현도 해도 좋지만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일선이 위협하거나 이탈이 된다라면은 비중을 더 많이 축소하고 거기만 지지가 돼준다면 이렇게 윗골이 달리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그냥 하루 이틀 또 숨고르기 하다가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신규 공략은 5일선에 근접을 했을 때 접근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실적이 나오면 바로는 안 가지만 이렇게 텀을 주고 갑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주들의 최근의 약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손흥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 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시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